혼자서도 씩씩한 두 아이 엄마 배향희 씨 사연입니다. 11년 전 봄, 뇌종양으로 투병 중이던 남편이 결국 제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을 시골집에 맡겨두었는데 데려올 엄두가 안 나더군요. 우선 원룸으로 집을 옮기고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없던 터라 2년 만에야 안정적인 직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아이들을 서울로 데려왔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살면서 저는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힘든 시간은 다 끝났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 가족의 행복도 다시 찾아올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있는데 딸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 녀석이 학교에 안 갔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학교에 안 가다니? 몰라. 학교 마치고 집에 왔는데 집안이 난장판이고 오빠는 학교 안 갔대. 서둘러 조퇴를 하고 집에 돌아와 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준빗물을 찾지 못해 온 집안을 뒤지다 결국 학교를 안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은 잘못을 해도 선생님은 꼭 자기만 나무란답니다. 아이들도 부잣집 애들끼리만 어울려 놀고 은근히 자기를 무시한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도 몰랐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편모 가정에서 자라는 서름이 이런 건가 싶어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이의 손을 붙잡고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는데 전화 한 통 없던 담임은 오히려 저에게 핀잔을 주더군요. 엄마가 돼서 아이한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저렇게 학교에 적응을 못하죠. 그날 밤 아이를 달래어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에 인기척이 나서 일어나 보니 글쎄 아들이 가방을 챙겨 어깨에 메고 신발까지 신고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시골 학교로 다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날이 밝자 아들의 손을 잡고 고속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이틀 연속으로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1살인 아들을 혼자 고속버스에 태워야만 했습니다. 서울 생활의 상처를 받으면서도 바쁜 엄마에게 내색하지 않았던 아들. 그 어린아이를 결국 혼자 시골로 돌려보내야 하는 이 상황이 다 제 잘못인 것만 같아 가슴이 무너지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지금 20살이 됐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젊은 시절 제 아빠를 닮은 의젓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아들만 보면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자라준 아들이 정말로 고맙습니다. 3번 노동자 배향희 씨였습니다.